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 심재한입니다. 최근 임플란트의 보험이 65세로 낮춰지면서 개원가의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임플란트의 보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부분 무치약 환자에 대해서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PFM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1인당 평생 2개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수가와 식립재료를 총합한 총 진료비의 5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30%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1년간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제외되어 있고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많은 금액을 내가 냈을 경우에 있어서는 연날에 아니면 다음 연도에 본인 자기의 금액에 대해서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적용 상번은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 재료는 픽스처와 지대주는 재료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버 스크루, 힐링 어버트먼트 등 보철 수복 재료 등은 임플란트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급여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 모든 행위료는 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가끔 실수하시는 경우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서 비급여로 받으시고 기존에 있는 기성 어버트먼트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기성 어버트먼트는 청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수가 산정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와 조금 다릅니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는 하루에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진단 및 치료 계획 1단계, 본체 식립 2단계, 보철 수복행위 3단계를 각각 청구하셔야 됩니다. 같은 날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1단계와 2단계 진단 및 수술 행위를 같은 날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의 간격은 최소 6일 정도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간단하게 생각해서 발사 후에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2단계 수술 후에 환자분이 다시 병원에 모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사유에 의해서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2단계까지만 청구하시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고정체 재식립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정체 재식립은 식립하는 당일이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골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정 금액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료대는 100%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체 제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제거술은 재식 수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실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재시술 시에 조심할 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국민공단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시술 중지, 재시술에 대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술을 해야만이 재시술이 인정되겠습니다. 2단계만 재수술이 존재하고 있고 1단계 및 3단계 진단 및 치료계의 보철 수복에 있어서는 재시술이 없습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여러 부가 수술이 있습니다.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비급여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자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나서 부분 틀니를 하시게 되면 이 경우에 있어서 각각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은 단순과 복잡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골유착시표로 동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을 산정하며 핀셋이나 발치 겸자 등으로 간단하게 제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혹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치위주염, 파절, 신경송산 등으로 인해서 트레픈버 등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잡이 되겠습니다. 복잡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을 별도로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악골레 고정용 금속 제거술은 보철 연결용 나사 또는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되어 판막을 거상하고 파절펜을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버앤쇼 등 절삭기구 등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임플란트 치아를 대상으로 하는 처치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식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할 때 일반 자연치의 치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청구 프로그램마다 각자 임플란트 치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확인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에서 버가 적용되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 측은, 치조골 형성 등의 가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하고요. 악골레 고정용 금속 제거술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관월적 정복술 등에 소속된 다 항목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수복 후 사후 점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어떠한 처치를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진찰료만 징수하셔야 됩니다. 어떤 치료 행위에 대한 것은 징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병의원에서만 적용됩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 있어서 보험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험 항목은 치과 임플란트 질환과 관련된 처치 및 수술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치주에 관련된 영역이고 이 수술에 대해서는 이 처치에 대해서는 나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뭐냐면 65세 이상 임플란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임플란트에 대해서 보험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철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비급여로 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가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 무치약 환자의 시술하는 경우로 말할 수 있는데요.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상악에 일부 치아가 있고 이 경우에 하악을 시술한다면 여기에 하악에 대해서는 무치약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입니다.
모든 시술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상하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흔히 원바디로 알려진 일체형 식립제저를 시술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전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 PFM을 제외한 재료를 보철수복 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지르코니아 등을 이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단계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현재 이 부분이 일부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현지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철 재료를 사용하실 때 PFM으로 하셨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보철물의 교환면의 나사 삽입구 재충전과 보철물 재부착이라는 항목이 들어왔는데, 보철물의 교환면 나사 삽입구에 재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와동영성료, 충전, 충전물 연마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철물을 재부착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철물 재부착이라는 항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실 것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완성되는 당일날 충전과 재충전과 크라운 세팅을 하겠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항목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거 외에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정기적인 임플란트 검사를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 있어서 이 두 항목을 적용하신다면 안 되겠습니다. 외과 항목과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을 동시에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치은박리 소파술과 제거술을 100대 50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수술을 100을 하고 제2수술에 50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플란트 하나 치아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30번 대 34번의 임플란트라면 34에서 37까지 치은박리 소파술을 진행을 하면서 34의 임플란트를 제거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아 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점막 박리 소파술은 치은박리 소파술의 가나 나 경우로 수술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점막 관통 이행부 제형 수술은 치은박리 소파술 간단이나 치은 이식 수술을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치은 이식 수술의 소정 점수를 하시면 됩니다. 단 치은 이식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 통상 치은박리 소파술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치은 이식 수술만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에 표면 처치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치근면 처치술 20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근면 처치술은 치주외과적 수술 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은박리 소파술 같은 거겠죠. 이런 경우를 한 경우에 있어서 동시에 100대 100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임플란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를 산정하겠다는 거죠. 단 이 경우도 임플란트 치식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자연치 시식을 하면 안 되고, 일부 프로그램은 여기에 이렇게 I라고 표시를 하는 걸로 하게 돼 있고, 청구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니까 확인을 하셔서 임플란트임을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치아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치조골이 많이 파괴됐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치조골 결손부 골 이식술과 골 유도 재생술을 하게 되는데, 시술한 형태에 따라서 치조골 결손부 동종골 또는 자가골 같은 가와 나 항목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조직 유소 재생술에 있어서도 가,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와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항목을 산정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셨는데요. 여기에 빠져 있는 아주 좀 자잘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구입했을 경우에 있어서 재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일부에 있어서는 보험용 임플란트를 구입해야만 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치아 임플란트는 비급여 재료를 구입하셨더라도 그 항목을 그대로 치료 재료로 신고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